자, 세 번째 시간도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먼저 부를게요. 김민선님, 김재형님, 네, 박상은님, 네, 박준환님, 네, 유수진님, 네, 최서연님, 최용현님, 한주영님. 자, 이 문제를 이제 해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올려놨는데 시간을 10분까지 더 드릴게요. 한번 해보세요. 쉬는 시간이었으니까. 같이 한번 해볼게요. 살짝 돌아보니까 이제 다들 어느 정도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정도 완벽하진 않지만 개념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시고 그 개념을 잘 활용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어레이 1 만들어야 되고요. 이걸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얘는 배열이니까 우리가 true, true, false 이 논리 데이터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논리들이라고 하는 타입으로 만들어 줘야겠죠. 그리고 여기가 크기가 3인 이유는 데이터 3개밖에 안 넣을 거니까 0번, 1번, 2번 방 3개면 충분하잖아요. 그래서 3개로 만들어 주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이거 3개 출력을 해버리면, 얘네 출력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어레이 1에 이거 연결이 잘 됐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 전 시간까지 배웠던 기본이었죠. 기본. 얘도 시각화를 한번 해볼게요. 자, 변수 하나 있어야 되고요. 객체 하나 있어야 되죠. 그리고 객체 만들어지면 그 안에 색깔이 바뀌었네요. 리모컨 이렇게 있을 거고요. 이 리모컨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얘는 어레이 1이고 얘는 배열이고 얘는 타입이 논리들인 거죠. 그리고 방 3개 만들어 준 거고, 그 방에는 인덱스라고 하는 고유 번호 012가 들어가 있겠죠. 이 상태에서 첫 번째 방에 true, 두 번째 방에 true, 세 번째 방에 false를 넣고 있는 거죠. 자, 실제로 이거 작업을 하시면서 머릿속에 이 그림까지 나오셨어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요거를 하나 해볼게요. 이건 뭘까요? 지금 얘는 우리가 그동안 했던 얘랑 비슷한 거죠. 여기서 어레이 1 만들었고요. 뭐 얘가 논리들 객체 하나 만들겠다, 논리들 모양으로 3개 들어갈 수 있는 거 만들겠다 했죠. 그래서 어레이 1을 만들었어요. 근데 얘를 여기서 다시 객체 하나 만들겠다, 논리들 들어갈, 그리고 10개 방을 만들겠다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리모컨 연결해 주려고 하는 거죠. 자, 이러면 어떻게 변할까요? 이 시각화 했던 게.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객체가 하나 더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얘한테는
방이 10개가 있대요. 10개의 방이 있어요. 방 크기가 뭐 제가 다르게 그렸지만 이건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얘도 리모컨 있을 거죠. 그리고 얘를 지금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쵸? 이 변수 어레이 1이라고 하는 이 변수에는 리모컨도 하나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럼 얘 거를 지금 연결을 하겠대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게 그럼 이거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연결하겠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 우리가 이전에 연결했던 얘는요?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끊어져요. 얘는 아니 이렇게 표시하지 말고 이렇게 하죠. 얘는 끊어집니다. 자, 변수에는 값이 하나밖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객체를 통으로 넣어주는 게 아니라 객체를 지금 얘를 이 배열 이 친구를 뭐 사이즈를 줄여서 통으로 넣는다. 물리적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거리도 엄청 멀었고 그 멀리 있는 애를 가져다가 넣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격 조정을 하려고 리모컨을 준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다른 객체, 지금 이 코드에서 객체는 몇 개예요 그러면? 2개죠. 이거랑 이거예요. 2개예요, 2개. 근데 다른 객체 하나를 추가로 만들어서 이 새로 만든 객체의 리모컨을 다시 변수에다 넣겠대요. 그럼 전에 얘가 1번이고요. 얘가 2번이라고 할게요. 1번 리모컨을 가지고 있던 어레이 1한테 2번 리모컨을 연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레이 1은 리모컨을 한 개밖에 못 가지기 때문에 1번 리모컨을 버리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1번 객체를 컨트롤할 수 없겠죠. 이제 이 어레이 1이라는 얘는 2번 객체밖에 컨트롤을 못해요. 왜? 2번 객체 리모컨 밖에 없으니까.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럼 지금 여기랑 똑같죠? 그러면 여기가 방이 3개 남고 나머지가 다 지워지게 될 거예요. 이렇게 방은 없어요 지금. 이거 3개예요. 자, 그럼 여기서 객체는 몇 개일까요? 네, 2개예요. 2개. 얘랑 똑같지만 모양은 똑같지만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최종 모양이 똑같아요. 방 3개짜리 배열을 만드는 거잖아요. 논리들을 넣을 방 3개짜리 배열 똑같아요. 시각화를 했을 때도 얘랑 제가 그림 모양이 좀 달라서 그렇지만 사실상 똑같아요. 근데 이게 1번 객체랑 2번 객체는 완전히 별개예요. 서로 같다? 전혀 아닙니다. 1번이랑 2번은 완전히 다른 애고요. 네, 이거는 그냥 완전히 다른 애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개념도 아마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긴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객체를 이제 먼저 만든 객체가 있고 나중에 만든 객체가 있어요. 그리고 뭐 하나한테 연결을 지금 했죠. 그럼 하나가 끊어지고 나중에 만든 애랑 연결이 될 거잖아요. 지금 그게 이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 이 2개의 객체는 전혀 다른 애고 그냥 아예 서로 연관이 아예 1도 없어요. 그냥 별개예요. 별개. 완전히 별개. 뭐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얘는 뭐 미국에 있는 객체고요. 얘는 한국에 있는 객체예요. 둘이 만날 일도 없고요. 둘이 뭐 연관이 될 그것도 없어요. 이렇게만 하면. 자, 이거는 뭐 나중에 그때 상황이 되면은 더 자세하게 한번 다뤄드리겠습니다. 일단 전혀 다른 애들이다. 이 둘은 서로 완전히 남남이다. 별개다. 이렇게만 인지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얘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여기 위에 넣었던 이 true가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제가 완전히 별개라고 했죠. 지금 여기 0번 방에 넣은 이 true는 이 객체랑 연결되어 있던 리모컨으로 한 거잖아요.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방한테 넣은 거잖아요. 근데 얘는 아예 별개의 그 다른 객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값이 없어요 지금. 근데 정확히 말하면 없는 게 아니라 있기는 해요. 실제로 false가 나오고 있죠. 이 false가 나온 이유는 이 타입들이 가지고 있는 디폴트 값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뭐 변수를 만들었어요. 지금 이게 아마 당연히 안 될 텐데 int b 이렇게 변수를 만들고 이 변수를 출력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초기화를 안 했기 때문에 출력할 수 없어 라고 얘가 오류를 뱉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만 만들면 이 b한테는 기본 디폴트 값으로 0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 정수는 마이너스부터 플러스까지 중간에 0 있고 다 되잖아요. 소수점만 없으면. 이 중에서 디폴트를 0으로 잡아놓은 것 뿐이에요. 그리고 스트링 같은 것도 비슷해요. 여기 안에 이렇게 변수를 만들면 이 안에 기본 디폴트 값으로 널이라고 하는 애가 들어있어요. 얘는 이제 앞으로 자주 보시게 될 건데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널은 그냥 없다예요. 없다. 근데 스트링은 문자 이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거 뭐죠? 이것도 없다죠.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얘랑 이 널은요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둘 다 없다를 얘기하는 건 맞지만 이 널과 이거는 아예 다른 겁니다. 이것도 나중에 쓸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아무튼 타입마다 기본값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false가 나오는 거고, 얘가 false가 나왔다라는 거는 지금 방이 3개잖아요. 그래서 지금 3개 다 조회를 해보면 다 false예요. 왜? 기본값이니까. 우린 값을 넣은 적이 없으니까. 이러면 이렇게 기본값 들어있는 걸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제로 기본값 세팅으로 해놓고 작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더 이어서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지금 연결만 하라고 했으니까 출력 부분은 지운 거고요. 자, 이제는 소수점이 있는 실수를 넣어야겠죠? 이런 오타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얘는 int 자, 지금 얘는 1부터 10까지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넣어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귀찮아요. 10까지가 아니라 만약에 100까지 넣어야 된대요. 이거 100개 언제 만들고 있어요? 귀찮잖아요. 뭔가 우리가 일씩 증가하는 수를 1부터 10까지 넣을 거예요.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요? 배웠던 것 중에. 그렇죠? 반복문이 있죠? 포문이나 while문 써서 하면 돼요. 자, 그거는 보여드릴게요. 자, 포문에 자, 우리가 여기서 아까 배웠던 개념을 하나 쓸 거예요.
지금 제가 i를 0부터라고 기본값 초기값을 정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 방 3개짜리 이 배열의 총 길이, 그죠? 랭스라는 걸 배웠죠. 얘를 쓸 겁니다. 자, 얘를 왜 쓰는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여기다가 자, 여기 대괄호 안에 우리가 뭔가 값을 넣을 때 리모컨 조작하려고 대괄호 쓰고 방번호 써주잖아요. 인덱스 번호. 그때 0번 넣으면 어떤 값 넣겠다, 0번 방에 어떤 값 넣겠다, 1번 방에 어떤 값 넣겠다, 이런 거였죠 계속. 자, 그러면 우리가 반복문을 i를 0으로 초기화를 했고요. 초기값을 잡았고요. 그리고 총 길이보다 i가 작을 때까지 라고 종료 조건을 걸었어요. 그리고 i를 1씩 증가시키고 있죠. 자, 그럼 초기에 맨 처음에 이 반복문을 탔을 때 i는 몇이에요? 0이죠. 그죠? 지금 i는 0이에요. 그럼 처음 반복문 탔을 때 여기가 0이면 10 들어가겠죠. 0번에. 그리고 나서 1 증가를 해요. 그럼 두 번째 반복문 탈 때 i는 몇이에요? 1이죠. 그리고 나서 여기 1 들어가고 10 넣으면 1번 방에도 10 들어가겠죠. 그럼 우리가 0번 방부터 지금 이 로직대로면, 이 배열 객체를 가지고 한 이 로직대로면 0번 방부터 몇 번 방까지 데이터가 들어갈까요? 그쵸, 2번 방까지 들어가죠. i가 2일 때 들어갈 거고 증가해서 3이 돼요. 3 조건, 얘 3이니까 3은 3보다 작다? 틀렸죠. 그럼 반복문 나오잖아요. 자, 우리가 왜 0으로 초기화를 했으며 왜 배열의 총 길이를 가지고 종료 조건을 걸었으며 를 지금 이유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값을 넣을 때 인덱스 번호를 활용해서 넣고 있잖아요. 여기 위에서도 0번 방, 1번 방, 2번 방 이렇게. 그러면 이 반복문을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럼 1부터 3까지 돌겠죠. 어차피 3번 반복하는 건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똑같아요. 근데 이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해줘야 인덱스를 알아서 찾아갈 거잖아요. 왜? i는 1부터 시작이니까. 근데 인덱스는 0번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럼 굳이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 0을 넣어주고 얘가 작을 때 라고 하면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방번호 처음부터 끝까지 쭉, 그쵸? 그래서 지금 여기서 총 길이를 가져다 쓴 거고 초기 값은 0으로 잡아준 거예요. 이 i를 그대로 인덱스 번호로 활용을 하려고. 우리가 지금 이 반복문을 쓴 이유가 방이 10개인데 10개 방에 순서대로 1, 2, 3, 4, 5, 6, 7, 8, 9, 10을 넣고 싶어서였잖아요. 우리는 그 규칙을 반복문으로 이렇게 적용한 것 뿐이에요. 이러면 순서 0번 방부터 여기 길이가 총 3이니까 그럼 여기 i가 2일 때까지 돌겠죠. 그럼 방이 3개인데 방이 이렇게 3개인데 각각 0번, 1번, 2번이잖아요. 근데 얘는 총 3개였죠. 개수는. 그래서 제가 아까 헷갈릴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자, 우리 이 랭스를 3을 활용을 한 거고요. 여기는 종료 조건을. 실제로 i로 활용을 할 건 얘예요. 인덱스 번호. 그러니까 0번부터 시작을 한 거고 랭스보다 작을 때 라고 종료 조건을 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넣으면은 이제 모든 ARR 어레이 3한테는 모든 방에 10이라는 값이 들어가게 돼요. 그럼 이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죠. 그쵸? 그러면 처음 반복문 들어왔을 때 i는 0이었어요. 그럼 여기 0번 방에 무슨 값을 넣겠다? 우리 1 넣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첫 번째. 그리고 1번 방에는 2 넣고 2번 방에는 3 넣고 이거 하고 싶은 거죠. 그럼 지금 규칙이 보이지 않으세요? 0번 방에 1 넣을 거고요. 1번 방에 2 넣을 거고요. 2번 방에 3 넣을 거예요. 3번 방에는 4 넣을 거고 4번 방에 5 넣을 거예요. 규칙이 좀 보이지 않으세요? i보다
1이 크죠? 인덱스보다 1이 큰 거예요. 그럼 여기를 이렇게 해주면 그럼 순서대로 0번방부터 0, 1, 2, 3, 4, 5, 6 아니 1, 2, 3, 4, 5, 6, 7, 8, 9, 10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줄 수 있고요. 실제로 한번 보죠. 얘는 10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크기가 10일 거예요. 잘 들어갔죠? 출력문으로 확인을 해보면 되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우리가 new 객체 하나를 만들겠다 하고 논리들 몇 개? 3개 이렇게 했죠. 얘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쓰는 거를 빼고 얘를 중괄호로 엮어서 이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이러면요, 지금 array2 논리 아니, 더블들 실수들만 들어갈 수 있는 array2를 만든 거고요. 그 안에 객체 하나를 만들고 나서 이거 넣어주는 거, 이 과정까지 한 번에 한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얘도 지금 객체 하나를 만든 거고요. 만들면서 각각 인덱스 순서대로 넣었죠. 지금 얘부터 0번, 1번, 2번에 넣은 거예요.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얘를 좀 더 명확하게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지금 이 두 개 변수명 빼고 다 똑같아요. 똑같은 이제 똑같은 작업을 한 거예요. 대신 여기서 만들어진 객체랑 여기서 만들어진 객체는 전혀 다른 객체겠죠. 별개의 객체인데 다만 작업한 건 똑같은 거예요. array2한테 실수들만 넣을 수 있는 array2한테 실수 3.14, 5.55, 10.0 순서대로 0번, 1번, 2번으로 넣은 거고요. 얘도 실수들만 들어갈 수 있는 array4를 만들어서 객체 하나를 만들겠다. 실수들 그리고 3개, 방 3개 그리고 그 방 3개한테 각각 이런 값들을 넣겠다. 똑같은 거예요. 둘 다 사용이 가능한 방식입니다. 근데 아마 이 방식을 더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이렇게 많이 쓰시게 될 거고 그냥 이렇게도 가능하다 라는 거 하나 알아주시고요. 자, 그러면 33분 요거 하나 빠르게 하고 자,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시간을 5분 드릴게요. 38분까지.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쓰셨다. 지금 에러는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행도 문제없이 되긴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쓰셨다 면은 컨트롤 시프트 F 눌러서 꼭 모양 갖춰주세요. 이건 병적으로 습관을 들이세요. 그냥 이건 필수예요. 필수.
이런 모양,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뭐 여기도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면은 안 되는 건 아닌데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병적으로 맞춰주세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런 객체 하나 만들겠다를 마주했어요. 시각화 해야겠죠? 머리에 그림이 그려지셔야 돼요. 자, 변수 하나 있어야 되고요. 객체 하나 있어야 되죠. 얘는 ARR 어레이고요. 얘는 타입이 인트들이네요. 정수들. 얘 배열이고, 얘한테는 리모컨 하나가 있을 거고요. 이 리모컨을 지금 여기다 넣어주려고 하고 있는 거죠. 둘이 연결을 시켜서. 그리고 나서 여기에 방 10개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뭐 열 이렇게 있어요. 자, 얘는 순서대로 0 1 2 3 4 5 6 7 8 9 이러면 10개죠 방에 이렇게 10개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지금 이 그림이 이거 한 줄인 건 아셔야 돼요 이제. 그쵸? 그리고 나서 반복문을 통해서 뭔가 값을 넣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반복문을 눈으로 한번 쫓아볼게요.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자, i가 0이래요 이 랭스는 몇이죠? 10이죠 총 길이니까. 여기 0이죠 참이네요. 이걸 실행을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럼 i는 지금 0이에요 그러면 어레이에 0번 방에 뭔가를 넣겠다 하는 건데 i 0이죠 0 플러스 1은 1이죠 곱하기 10 하면 10이죠 그럼 0번 방에 10 넣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i 뿔뿔 1 증가하죠. 그리고 나서 다시 조건 타죠. i 1이래요 참이죠. 또 실행하죠. i는 1이고 1 플러스 1은 2고 2 곱하기 10은 20이고 그럼 얘가 반복문이 총 10번 돌면서 이런 값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쵸? 이건 눈으로 다 쫓지 않아도 어느 정도 이제 한두 번만 해보면 눈치를 챌 수 있는 부분이죠. 지금 우리가 만든 객체한테 이런 값들을 넣어주겠다 하는 반복문이 얘죠. 그러면 이 그림판에서 검은색, 뭐 회색으로 만들어진 게 이 한 줄이고 이 빨간색으로 쓰여진 부분이 이 방번호 말고 값 넣는 이 부분이 이 반복문인 거죠. 자, 그럼 값이 다 들어있겠네요. 10, 20 쭉 들어있겠죠. 얘를 전부 출력을 하겠대요. 일단 출력을 할 거니까 출력문을 적은 거예요. 근데 출력문을 그러면 이렇게 적어줘야 할까요? 이렇게 쭉 필요 없죠? 얘도 반복문 안에 있으면 되겠죠? 이거 그냥 복사를 할게요.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이 안에 이거 대신에 이거 넣어주면 출력 끝났죠? 이게 1번이에요. 실제로 얘는 여기 들어있어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얘는 문제였기 때문에 문제를 최대한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얘를 여기다 넣었던 것 뿐이에요. 얘는 문제로 제출된 거니까 얘를 건드리지 않고 하나 더 써준 것 뿐이죠. 출력 1번 끝났고요. 다음 요소들의 총 합을 구하래요. 자, 우리가 얘를 이렇게 만들고요.
이런 식으로 쭉 해준다고 했을 때 이러고 나서 이거 출력하면 합 나오겠죠. 550. 이게 왜 나오는지, 자 지금 얘는 이거를 줄인 거였죠. 이 부분을 플러스는 으로 줄인 거였어요. 그쵸? 그럼 썸은 처음에 0이래요. 그럼 여긴 0일 거고 0에다가 0번방의 값을 더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10이었고, 그럼 여기서 얘는 10이죠. 얘는 10이 되는 거고, 그럼 여기 요 밑에 있던 썸, 이 생략된 썸, 얘는 10 더하기 얘가 되니까 20, 그래서 총 30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쭉 더해가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 이런 모양 어디서 많이 봤어요. 지금 저 모양을 우리는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얘를 싹 다 i로 바꿔놓고요. i0 하나 만들어주고 싹 다 0으로 바꿀게요. 그리고 나서 우리 이거 추가하면요, 우리 이거 많이 했었죠. 이렇게 하면 이 썸은 달라질까요? 안 달라지죠. 왜 안 달라지는지는 눈으로 쫓아보면 우리는 알아요. 이거 반복문 배울 때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 모양이 똑같아졌잖아요. 이거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제가 종료 조건을 왜 저렇게 줬어요? 우리 개수가 총 10개인 건 알아요. 여기를 그래서 뭐 이렇게 써주거나, 아니면 어차피 0번방부터 9번방까지니까 이렇게 써줘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제가 이거 하드코딩이라 그랬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있는 걸 써주는 게 좀 더 좋습니다. 얘는 지금 10이니까 우리가 이게 10인 거를 알잖아요. 그리고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게 좀 더 좋은 거죠. 실제로 얘가 10인 걸 몰랐을 때 우린 여기다 뭘 써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10일까? 9일까? 몇일까? 얘는 길이가 몇이지? 해야 되는데, 이걸 쓰면 우리가 그걸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이거 자체가 이 길이를 알려주는 거니까. 우리는 실제로 이 길이가 몇인지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걸 가지고서 얘 길이는 뭐 몇인지 내가 알 필요가 없지, 그냥 너 들어가서 연산 대봐 하는 거죠. 알아서 그거에 맞게 돌아줄 거니까. 얘가 100으로 늘어나면 얘는 100번 해줄 거고, 얘가 10으로 줄어들면 얘는 10번 해줄 거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얘가 0번부터인 이유는 인덱스를 활용하기 위함이에요. 여기를 1로 하고 여기를 이렇게 바꿔도, 아니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바꿔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반복의 횟수는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여기를 0부터 놓는 거는 인덱스를 활용하기 위함인 거죠. 그리고 여기 안에 이거 구조 자체가 스텝이 들어있잖아요. 요거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고. 그러면 초기값 while, 초기값, 종료조건, 스텝, 기능 끝났네요. 이러면 썸을 출력했을 때 나오는 거죠, 총합이. 자,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 갈게요. 자, 이제 평균을 구하래요. 우리가 합계를 알고요, 길이를 알아요. 그럼 평균 구하는 건 끝난 거 아니에요?
그쵸? 합계 나누기 총 개수가 평균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싫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다 얘 출력해도 되는 거죠. 이건 뭐 상관없는 거죠. 변수 하나를 그냥 담아준 것 뿐이니까 변수에다가 이렇게 하면 다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자, 오늘 이제 배열, 객체를 좀 배웠어요. 오늘 내용까지, 저번 시간이랑 오늘 내용까지가 객체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객체 부분이 좀 많이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까지 했던 개념보다는 확실히 많이 복잡하고 이제 그냥 단순하게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기에는 생각할 게 많은 애들이어서 당연히 어렵게 느껴지는 건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복습을 꾸준히 해서 꼭 이제 자기 걸로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계속 객체에 나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거 놓친 상태로 다음 객체 이해하는 거 불가능이에요. 그러니까 객체 시작한 저번 시간 시점부터 완벽하게 객체를 자기 걸로 만들어 나가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고생하셨습니다.